네,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김여정 그 발언이 뭐 보통 그 시적이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살벌합니다. 아주 살벌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도 폭파해 버리고 이런 행태가 뭐냐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래서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불안감이 좀 있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 내막을 들춰보면. 발 쭉 뻗고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슬슬 웃어 가시면서 웃음을 참으시면서 표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구독료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안내 좀 할게요. 이게 이제 한 3개월 후쯤 나올 책인데 스텔스워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 제가 서명을 해드립니다. 그 19,000원이고요.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이너서클의 멤버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의 미중 전쟁의 효시탄이 됐던 2017년 국가안보전략 NSS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그 보고서의 수석 부장이었습니다. 시니어 디렉터였습니다. 그 보고서 작성팀에. 그리고 미국의 그 NSC에서 근무하다가 오바마 때일 거예요.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리고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 무관 군사 정보를 다루는 무관을 했고요. 그 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조종사였습니다. 책이 나온 출판사는 미국의 대중출판사인 펭귄입니다. 볼만합니다. 돈 아깝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는 북한 지휘 집단의 이 막가파, 김여정의 막가파 이런 그 발언들 이게 궤도 이탈이냐, 저 친구들 미친 거 아니냐, 뭐 이제 국내 언론만 보면 꼭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우리 상식으로 보면 좀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가 원래 미친다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두 개의 거짓이 결합하면 진실된 명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만약 백모가 원숭이라면 백모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백모가 원숭이라면 이라는 명제도 글쎄요, 좀 거짓 같고요, 제 생각엔. 백모가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거짓 같습니다. 물론 백모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개의 거짓된 명제가 결합하면 즉 전체 명제. 만약 백모가 원숭이라면 백모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전체 명제 자체는 진실이 되죠. 마찬가지죠. 미친 집단이 거기서 미친 소리가 나오니까 그거 전체로 보면 진실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뭐를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북한의 이 그 막가파 발언들, 옥류관 그 주방장, 뭐 소림사 주방장 생각하셔도 되고요. 문재인에 대해서 냉면이나 처먹고 요사스런 행태를 일삼으면서 할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처자빠져 있는 인간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또 끓는 쇳물에 튀겨서 죽일 자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전차 무한궤도 카타필라죠. 주르륵 돌아가는 거요. 그걸 무한궤도라 그러는데 전차 카타필라 아래 집어넣어 가지고 오징어 납작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건도 하고요. 근데 이런 그건들이 다 노동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노동신문에 보도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건의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대외 발표 뭐 조선중앙통신 뭐 이런 거는 북한 영내 안에서는 보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노동신문이다. 이러면 이거는 북한 주민 전체가 본 거거든요. 16일에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가 있었고요. 16일에는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이
착검, 왜 착검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 착검하고 무슨 백병전 할 일 있나?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군사긴장이 고조됐고요. 17일에는 김여정 말폭탄이 본인 스스로 말폭탄이라고 말했어요.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전략적 낙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 신용을 해보느라 따라 읽는 글줄 표현들을 다듬는데 폼 꽤나 넣은 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서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해낸다는 얘기.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김여정의 오늘 그 담화문에 나오는 문구인데 노동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김여정 담화문 안에서도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노동신문이 포인트고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다시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전팔육 남한 것들에게 남조선 것들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 스토리, 그 내러티브를 북한 주민들 전체에게 확성기 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속내가 뭐냐 이거지. 이러다 이거 간첩들이 나서서 문재인 탄핵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드는 거 아니에요? 간첩들이 나서서 박근혜 탄핵운동 했었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문가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간첩들이 나서서 문재인 탄핵운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내가 뭐냐. 미친 사람의 미친 소리면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미친 사람이 올바른 소리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속내가 있다고 분명히 이 속내를 오늘 한번 더듬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왜 북한 지배계급이 저런 막가파 발언을 하냐. 북한 주민을 지금 머리정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제까지 북한 주민이 남조선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졌던 관점은 뭐냐. 우리는 남조선과 중국 모두를 장악했다. 이런 이미지를 가졌을 거예요. 위에 사진 두 개처럼. 이제 남조선이 문재인 전팔육의 그런 그 공작 아래 남조선이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렇게 나발을 불어왔잖아요. 2017년 말부터 평창 그 다음에 저때 저기 어디야 저기 싱가포르 다 이때 그때 피크였죠. 2018년 초가 그렇게 나발을 불어왔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붕 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저기 어디 하노이 그리고 미국이랑은 뭐 설왕설래하지만 그건 주로 외신 보도로 많이 나가는 거고 걔들 입장에선 저 상태였다고요. 일반적 사람들의 인지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중 배신입니다. 저 남한 것들과 중국 것들 두 이중 배신 속에 미국의 최대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 전체에게 저 남조선 것들과 중국 것들의 이중 배신 속에서 우리 공화국이 백척간도에 서 있다. 이 얘기를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는 사교체제니까 주여 수령님이시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고바디스 도미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뭐가 좋은데 저 얘기를 하면 기막힌 한 수예요. 사교체제에선 저게 기막힌 한 수입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취한 수 중에 혹은 김간애가 취한 수 중에 최상의 수일 겁니다. 지금 그 3대째가 언제 들어왔나? 2011년 말에 들어왔을걸요. 그러니까 3대가 등극한 이후 지금 9년 만에 제가 보기엔 저게 최상의 수예요. 지금 취하고 있는 수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라. 이걸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라. 즉 상황의 엄혹함을 알리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라 라고 심리적 정지 작업, 머리를 정돈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미국한테는 5문장으로 이루어진 전상서 혹은 러브레터를 보내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첫째, 문재인 전팔육은 우리의 적이다. 문재인 전팔육과 붙어먹으며 우리를 돕지 않고 있는 중국 역시 아무 소용없다. 이제 우리 인민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는 상태다. 여기까지 아니에요. 일단 3가지 명제. 드러난 거는 그 다음 뭐예요? 우린 준비됐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으니까 우리 준비됐다. 어느 날 아침에 미국 불러들여서 빗장 열고 핵무기 다 내주고 WMD 다 내주고 북한 요소 곳곳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소수겠지만 일단 뭐 이런 일 벌어져도 하나도 안 놀라는 상태 됐다 이거예요. 즉 주민들이 전쟁이냐 아니냐 굶어 죽냐 안 죽냐 백척간두에 몰려 있어서 그걸 그대로 다 나발을 불어줬는데 무슨 문제냐 이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럼프 형은 우리에게 뭐 해줄 수 있어? 그 소리가 되는 거죠. 저 5문장입니다. 문재인 전팔육은 우리의 적이다. 문재인 전팔육과 붙어먹으며 우리를 개무시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 아무 소용없다. 이제 우리 인민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는 상태다. 우린 준비됐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근데 럼프 형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어? 이 얘기죠. 얼마나 영악한 미친 짓이에요. 얼마나 영악한 막가파 발언이에요. 영악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지배 집단의 몸값 흥정이 시작된 겁니다. 막가파 행태는 럼프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과 인식을 좀 현실대로 다 들여다보면 세상 인간 사이에 투쟁도 없을 거고요. 인간 사이에 갈등도 없죠. 근데 인간의 현실과 인간의 인식이 다르고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감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애둘러가고 고통을 겪고 갈등을 하는 거죠. 현실은 뭐냐? 흰 글씨로 쓴 2줄입니다. 첫째, 비핵화 개혁개방으로 가면 어차피 지배 집단은 유지될 수 없다. 북한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 궤도에 진입한 번영하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 눈높이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비핵화 개혁개방 물꼬를 딱 트면요. 북한 북한 체제는 유지되기 정말 힘들어져요. 저게 동구나 소련 같이 나이스하게 신분 세탁해서 과거의 비밀 경찰이 기업가로, 과거의 당 간부, 고위 간부가 기업 재산가로, 과거의 군 간부가 어마무시한 새로운 재산가로 뭐 이렇게 그 변신이 안 돼요. 변신 가다가 퍽 막힌다고요. 변신 가면서 사회는 부패하고 거기서 딱 중간에 가로막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개혁개방 공산국가의 기본 패턴 아니에요. 베트남, 중국, 동구, 소련 다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은 눈높이가 대한민국에 세팅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과의 생활 수준 차이가 저쪽과의 그 괴리가 심해서 저게 군비 지출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 뭐 한 10배 정도 차이 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개방 갈 수가 없죠. 지금 지배 집단으로서는. 지배 집단이 비핵화 개혁개방 가면 그냥 몰면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조만간에. 그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현실이 뭐냐. 따라서
북한 지배 집단 입장에서 보면 3종 패키지 제대로 따내는 게 최상입니다. 그 3종 패키지는 뭐냐? 첫째, 망명. 둘째, 돈. 셋째, 반인류 범죄 형사기소 면제죠. 망명들 나이스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네바다주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네바다주에 김가 사교, 킴컬트 레저베이션, 김가 사교 보호구역, 인디안 레저베이션이 아니라 네바다 킴컬트 레저베이션 같은 거 하나 해서 거기로 오로로 한 1000가족 몰려 들어가면 좋죠. 제일 좋죠, 그게. 그 제가 말한 망명이에요. 돈, 스위스 구자에 있는 거, 북한 금수산궁전에 있는 금괴, 돈, 달러, 돈. 짱 받은 거 지금 한두 푼이겠어요?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 되겠죠. 몇 조 달러 되겠죠. 몇 조 원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인류 범죄 형사기소 면제. 이 세 가지로 엮여진 3종 패키지가 사실상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김가일 쪽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아버지의 유시를 따라서 김일성 영생교라는 세계 최대의 사교 체제의 지배 집단인데 그 집안의 뿌리를 하루아침에 저버리고 저런 식으로 변신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또 정은이나 여정이가 이걸 받아들인다고 한들 그 핵심 권력층이 이를 수용할 거냐. 야, 그 돈이 너희 돈이야? 우리가 벌어준 돈이잖아. 우리한테도 내놔. 야, 너희만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잘 사냐? 우리도 비행기표 왜 안 끊어줘? 야, 너희만 반인류 범죄 형사기소 당하냐? 면제 받냐? 우리도 그 면제 좀 받아야지. 그래서 내부가 알력이 심해질 거라고요. 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이게 현실과 인식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거 지금.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현실과 인식이 저렇게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이스하게 그 길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준비됐다고 선언한 거예요. 럼프형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냐라고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고요 지금. 따라서 이걸 두고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식의 말을 풍기고 있는 조중동이나 언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이거 다 개 노가리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의 선택은 뭐겠냐? 네 가지 컨틴전시가 있습니다. 플랜 A, B, C, D. 플랜 A는 뭐냐? 김가 사교 체제 유지시키면서 초빙 제한 진입하는 거죠. 불러들여서 제한 진입. 수천 명만 여기 500명, 저기 500명, 저기 이렇게 해서 비핵화 WMD 쫙 걷어내는 거죠. 비핵화 개혁 개방 가는 것 같죠. 근데 이거 플랜 A는 플랜 B로 바로 넘어가요, 사실은. 초빙 제한 진입하면서 그게 딱 되면 킴컬트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대체 독재 세력이 나오겠죠. 최용해가 아니라 리용해, 박용해, 김용해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친미 정부를 이행하는 듯 하겠죠. 그러다가 저게 결국은 전면적 개혁 개방 내지는 전면적 자유화 요구에 바로 부닥치게 돼요. 그러니까 플랜 A로 시작하더라도 바로 플랜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전면 자유화 요구로 바로 튀어버려요. A, B, 뽕 이렇게 튑니다. 그럼 애초에 플랜 B로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초빙 누군가 저기 이제 김간에 끝났어 해서 구금을 한다든지 혹은 잡아 죽인다든지 해놓고서 미국 보고 들어와. 그래서 불러들였다 이거예요. 대체 독재 세력이 이제 우리가 다스릴게. 그래서 우리가 친미해줄게. 쟤들 친중은 못 갑니다. 왜 친중을 왜 못 가냐? 신의 성실이 없어요. 언제쯤 쪄먹을지 몰라. 줄 세워서. 언제 잡아 죽이고 언제쯤 쪄먹을지 몰라요. 중국은. 신의 성실이 없다니까요. 저기서 어떻게 가냐고요. 친중을. 못 가죠. 차라리 미국이랑 뒤치는 게 훨씬 편하죠. 친미 정부를 이행한다고요. 저거.
근데 이행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눈높이가 대한민국에 세팅되기 때문에 곧바로 자유혁명으로 나가게 돼요. 플랜 B로 출발해도 자유혁명 갑니다. 플랜 A로 출발하면 플랜 B 갔다가 자유혁명 갑니다. 그럼 사실은 플랜 A, 플랜 B 겉으로는 멋있게 보여도 징검다리밖에 안 돼요. 플랜 C는 뭐냐? 미국이 아까 그 몸값 3종 세트, 다시 말하자면 망명, 돈, 반인류 범죄, 형사소추 면제, 이 몸값 3종 세트가 미국이 그걸 몸값을 후려쳐서 거기에 성공해서 초빙 전면 진입을 하는 수가 있어요. 유엔 깃발 딱 들고 5만 명, 10만 명이, 20만 명이 국제 유엔 참전국 쫙 해갖고 그럼 UNTA가 되겠죠. TA라는 게 임시행정기구. 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탁통치는요. 저게 일종의 신탁통치인데요. 신탁통치는 국제법적으로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는 날 이전의 식민지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신탁통치는 1990년대 중반 태평양의 팔라우가 독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그런 케이스 터지면 어떡해? 그런 케이스 하나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냐? 이스트 티모르, 동티모르가 있었습니다.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들이대갖고 반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했죠. 동티모르가. 그 독립할 때 UNTA 단계를 거쳤어요. UN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쳤어요. 신탁통치 비슷한 거예요. 저거 끝나고 나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건국을 했습니다. 저는 2012년에 그때는 좀 커넥션이 있어서 광화문에 있는 역사박물관 거기에 있는 한 300명 들어가는 강당에서 북한은 UNTA 지금부터 8년 전이에요. UNTA 단계를 거쳐서 자유조선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제의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었는데 청중 중에 전 미 국무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들은 얘기는 크리스토퍼 힐이 저의 발표를 듣고 저거 말되는 재밌는 소리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UNTA로 가게 되면 저건 자유조선 건국의 첫 단계입니다. 북한 지역은 참고로 현대 국가가 건국된 적 없습니다. 저는 북한 국가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 북한은 거대한 사교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945년 8월부터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 1970년경이 되면 중소 쌍방 삥뜯기 사교체제가 됩니다. 원래 1970년쯤에 북한이 좀 몰려요. 왜 그러냐면 그 코메콘의 전후 복구 자금이 한 10몇 억, 18억 달러인가 15억 달러 상당하는 복구 자금이 1953년에서 1968년 사이에 북한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말이 북한 경제가 제일 기름기가 빵빵하게 돌 때예요. 70년대 들어가면서 저게 목줄이 이렇게 졸라져 들어오거든요. 소련도 이제 힘이 빠지고 중국은 뭐 남 도울 만한 처지가 못 되고 원조 줄 만한 처지가 못 되고 이런 상태에서 주체사상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딱 내걸고서 중소 쌍방 삥뜯기 사교체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1970년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는 중국 대한민국 쌍방 삥뜯기 사교체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사교체제라고 하는 건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는 저건 정치체제가 아니라 사교체제, 종교체제예요. 저게 1970년경이거든요. 사교체제죠. 그래서 저기는 북한 주민은 한 번도 현대 국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조선왕실 시대, 그리고 나서는 일제, 그리고 나서는 소련 군정, 그리고 나서는 소련 위성국가, 그리고 나서는 중소 쌍방빙뜯기 사교체제,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는 중국 대한민국 쌍방빙뜯기 사교체제. 처음으로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재건 뭐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북한 부활도 안 됩니다. 자유조선 건국운동입니다.
북한 주민이 처음으로 현대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 아래 1945년부터 저 과정을 밟았는데 북한은 이번에 해방되면 지금부터 그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보다 75년 늦게.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재 때문에. 대한민국이 휴전선 남쪽이 자유지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똑똑한 사람, 말깨나 하는 사람, 기계에 있는 사람은 6.25 전에 엄청 월남해요. 수십만 명이 월남해 버리니까 인구 1,000만에서 수십만의 안고가 다 남으로 넘어간 거예요. 북한의 저항운동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저항운동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6.25 때 우리가 남침을 물리치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은 폭격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석기시대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6.25 때 사용된 폭탄의 총량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사용된 폭탄의 총량보다 많고요. 6.25는 네이팜탄, 그러니까 졸 상태의 겔졸, 그렇죠. 겔 상태의, 그러니까 응축 휘발유를 응축시켜 버리면은 응축시키면서 저걸 빼잖아요. 저기 원래 사물을 응축시키면 열이 올라가죠. 밖으로 열을 빼버리면 이게 이제 마치 질소를 응축시키면은 공기를 응축시키면은 액화질소가 되듯이 액체가 되듯이 휘발유를 응축시킬 거예요. 화학약품 넣고 밖으로 열 빼면서. 그럼 저게 응축 휘발유예요. 저게. 그래서 한 방 떨어지면 반경 한 200~300m가 불바다가 돼버리죠. 그게 네이팜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기 월남전 그 사진 보면 네이팜 터져가지고 전부 불바다 돼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죠. 이게 네이팜이거든요. 네이팜이 제일 먼저 사용된 데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이. 6.25 때. 석기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 트라우마, 공포가 많죠. 그런 무시무시한 현대 무기에 의한 파괴를 본 적이 없죠.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폐허로부터 다시 사람 사는 사회로 만들어낸 위대한 수령 김일성, 이러면서 그게 신격화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요 완전히 우리의 미러 이미지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쪽은 그 반작용에 의해서 점점 더 이상한 사교체제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쪽에 희생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쪽이 흉악한 사교체제로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먹고 살고 견디려고 번영하려고 여기까지 대한민국 끌고 온 거라고요. 문재인 586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틀어서 그러죠.